시저와 브루투스, 엇갈린 우정. L. 로마의 황금빛 일출 어린 시절의 인연. 마르쿠스, 잡아보시지. 카이사르의 강렬한 목소리가 로마의 햇살 아래 울려 퍼졌다. 어린 소년들은 한낮의 열기 속에서 달렸다. 로마의 대저택 정원을 뛰어다니며 놀던 이 두 소년은 단순한 친구를 넘어 형제처럼 가까웠다. 브루투스의 아버지 역시 로마 공화정 내에서 카이사르의 가까운 동료였다. 어린 브루투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카이사르와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존경의 눈으로 지켜보곤 했으며 자연스럽게 자신도 카이사르의 말과 행동을 따라 배우게 되었다. 카이사르 역시 종종 브루투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마르쿠스. 네 아버지처럼 이 나라의 버팀목이 될 거야. 이 둘의 우정과 신뢰는 그야말로 완벽했다. 브루투스는 검술을 연습할 때도 학문을 배울 때도 늘 카이사르의 지도 아래 있었다. 브루투스의 어머니 세르빌리아 역시 카이사르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이 두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었다. 당시의 카이사르는 정치적 야망보다 이상주의자에 가까웠기 때문에 브루투스에게 로마 공화정의 숭고함과 가치를 강조했으며 이는 브루투스의 신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작은 소년에서 젊은 청년으로 자라난 두 사람의 관계는 단단했다. 브루투스는 마치 카이사르에게 스승이자 아버지의 역할을 기대했으며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를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했다. 이 개혁과 욕망의 싹 성장과 갈등의 시작. 시간이 흘러 카이사르와 브루투스는 각자의 자리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카이사르는 군사 정복을 통해 로마를 확장하며 이름을 날렸고 브루투스는 법과 공화정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정치 경력을 다져나갔다. 그러나 이들의 우정은 점차 미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했다. 카이사르는 군사적 승리를 통해 명성을 얻었고 자연스럽게 공화정 내에서 더 큰 권력을 쥐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지 로마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점차 강력한 권력 집중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브루투스는 깊은 불편함을 느꼈다. 한 번은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브루투스는 광장에서의 연설 도중 카이사르의 지나친 권력 강화를 비판하며 말했다. 율리우스, 당신의 개혁이 로마를 위해서는 훌륭할지 몰라도 이 공화국의 근본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카이사르는 그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연설이 끝난 뒤 그는 브루투스를 개인적인 자리로 불렀다. 그 자리에서 본심을 털어놓았다. 마르쿠스, 너는 내가 로마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공화정은 약하다. 내부 분열로 인해 로마는 지금 쇠퇴하고 있어. 안정과 질서를 위해 때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브루투스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하지만 로마는 단 한 사람의 의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공화국을 지켜야 합니다, 카이사르. 이 논쟁은 두 사람의 관계에 미세한 균열을 냈고 카이사르의 권력욕은 브루투스의 신념과 점차 어긋나는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했다. 3. 피로 물든 로마 결정적인 배신. 기원전 44년의 이른 봄, 로마는 갈등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카이사르는 로마 국민들로부터 종신 독재자라는 칭호를 받았고 이는 그의 정치적 승리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이렇게 얻은 영광은 수많은 적을 만들어냈다. 원로원 내부에서는 이미 카이사르의 권력 강화를 견제하고자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음모 한가운데 바로 브루투스가 있었다. 카이사르를 배신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브루투스는 수많은 밤을 고민했다. 그는 카이사르를 존경했고 그를 향한 고마움과 우정을 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로마 공화국을 지키겠다는 강렬한 신념은 그로 하여금 날카로운 선택을 내리게 했다. 암살 계획은 곧 실행에 옮겨졌다. 원로원 회의가 있던 날 카이사르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브루투스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칼에 찔리게 된다. 처음 몇 번의 습격을 받았을 때 카이사르는 자신을 둘러싼 배신자들 중 브루투스를 발견하고 멈칫했다. 그는 흔들리는 손으로 브루투스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 짧고 간절한 말은 브루투스의 마음 깊숙이 박혀버렸다. 그는 자신의 칼을 쥔 손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다. 카이사르가 쓰러지는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결코 후회할 수 없었다. 그는 로마 공화국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4. 친구의 이름, 역사 속 그림자.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 로마는 더욱 큰 혼란에 휩싸였다. 브루투스가 기대했던 공화정의 회복은 오히려 내전을 불러왔고 결국 그는 자신이 카이사르를 제거함으로써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로마에 남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브루투스는 암살 이후 여러 전투에 참전했지만 그의 마음속엔 카이사르를 향한 죄책감과 우정의 파편이 얽혀 있었다. 그는 종종 자신에게 묻곤 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는가? 아니면 단지 욕망의 희생자였던가? 결국 브루투스는 필리피 전투에서 패배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자신의 죽음 직전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카이사르, 이제야 내가 당신을 따라간다. 역사가 남긴 교훈.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로마의 역사적 비극이 아니다. 카이사르와 브루투스의 엇갈린 우정과 갈등은 인간 관계의 본질과 정치적 신념이 충돌하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들은 중마고우, 즉 어린 시절의 친밀한 친구였다. 하지만 각각 권력과 이상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 결국 그들 사이의 신뢰는 깨지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가르쳐준다. 우정은 신념 앞에서 쉽게 시험대에 오른다. 배신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깨진 신뢰에서 비롯된다. 신념이 강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를 희생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역사의 기록 속에 남은 카이사르와 브루투스의 이름은 단순히 친구, 스승, 그리고 제자의 관계를 넘어 인간 삶의 복잡성과 비극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들은 중마고우로 시작했으나 역사는 그들에게 서로를 배신한 자와 배신당한 자로 기억하고 있다. 결국 우정이란 서로의 갈등을 넘어 설 수 있는 이해와 신뢰의 연속이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카이사르와 브루투스의 이야기처럼